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미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임금체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연구 주제가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 시정에 관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를 연구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임금체계까지 이제 얘기가 생각이 흐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인데 임금체계가 너무 거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체계를 바꿔야 된다. 또 이제 정년제도 개혁과 관련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너무 맞지 않는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얘기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연공서열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체계, 호봉제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임금체계가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성장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그런 임금 체계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게 됐고요. 성장은 굉장히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저성장이 계속되었고, 과거의 베이비붐 세대 분들께서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현재 고령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정년이라든지 이제 연장의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또 정년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이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임금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이 그렇게 그런 정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라든지 임금에 관한 조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했던 테마는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이 너무 많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비정규직에 관한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외환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고용 형태의 유연화라든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이제 우리가 도입을 했지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임금 체계라든지 이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가 너무 강력한 그런 의제로 대두가 되었고, 이분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각해지면서 차별을 시정해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그래서 법제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같은 일을 하는데 혹은 굉장히 유사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왜 이렇게 나쁜가, 왜 이렇게 차별적 처우를 받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동일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대두가 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같은 노동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동일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별 노조도 많았고요. 과거에 직무 중심으로 어떤 그 채용이라든지 임금 체계가 이미 완성이 된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거부감 없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즉 차별적 처우를 우리가 개선하고 나중에 이제 없애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임금 체계를 좀 변경해 봐야겠다 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연봉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직무급제로 변경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고, 실제로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서로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립고 따뜻한 사이이지만 사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염의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큰 직장이든 작은 직장이든
감염자,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한다 해도 당장 폐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이 다 검사를 받게 되고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공장이 하루 쉰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격리하는 와중에 큰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들을 또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유연근무라든지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입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 기사를 봤더니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75%가 기존에 있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포함한 확대를 했거나 혹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더 없던 제도를 다시 신설하거나 해가지고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게 되었고요. 또 그게 과연 효용성이 있냐? 라고 했더니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재택근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혹은 뭐 일반적인 그런 근무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한두 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근로시간이라든지 저 사람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근로장소도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당연히 어떤 적정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같은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문제가 벌써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자평 고용하고 멤버십형 고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멤버십 고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연공서열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입사원을 전부 뽑아놓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직무를 가지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멤버십형 고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과거에 들었던 뭔가 평생 직장 같은 느낌이에요. 연공서열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글로벌화에 맞춰 가려면 이렇게 개혁이나 어떤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오래된 100년 이상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히타치 제작소라는 그런 회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후지츠나 시세이도 같은 굉장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직무급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인원도 이제 직무를 통해서 뽑겠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도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거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만나서 뭔가 재택근무 같은 형태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만나서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변경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고령화 시대, 저성장 시대에 맞는 그런 적합한 임금 체계를 개발해야겠다라는 것들 기조가 생기고 또 비정규직이나 어떤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금 체계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이제 가장 큰 의문은 그러면 직무급제는 연공서열이나 호봉하고 전혀 관계가 없냐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근속 연수가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계속 임금이 이제 무조건 증가하는 것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수의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직무에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일이 있다라고 하면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직무를 별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 직무에도 급수를 따로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1급이라면 1급에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당연하게 별다른 평가 없이도 이제 급여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근속 연수가 이제 증가하니까 내가 급여를 올려줄게 라기보다는 근속 연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일에 대한 숙련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더 올려준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한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성과를 보고 다시 그 다음 등급으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금 체계가 지금 연구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산별 노조보다는 기업별 노조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직무급제의 도입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무급제의 전제는 직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무 평가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직무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직무 평가에 관한 것들을 일단은 산별노조하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별노조에서 결정한 것들을 또 그 개별 지역이나 이제 기업에서 다 수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많은 노력을 거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 평가의 주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직무로 뽑다 보니까 이거에 걸맞는 교육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직무가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직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을 그냥 내보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너무 고용이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또다시 굉장히 열악한 지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독일에 우리가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변경 해지 고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해지할 것이 아니고요.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해고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우리가 또 도입을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가면서 직무급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직무급제를 찬성하는 의견도 많고 이제 또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세계적인 흐름이라든지 혹은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뭐 굉장히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임금체계 변경이 한 번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임금 체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잘 도입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임금 체계가 변경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 체계가 변경될 때 여러 가지 또 수반된 노동법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